고등학교 화학 1 어디 한번 해볼까요? 자, 오늘 화학 1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참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쵸? 화학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용어들, 몰이라든가 화학 반응식이라든가 혹은 농도에 대한 얘기들 하면서 정의들 얘기했었고요. 화학에서 가장 기본되는 물질, 원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원자들이 갖고 있는 주기적 성질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각가지 분자들, 그 분자들이 서로 반응하는 반응에 대한 얘기들을 쭉쭉쭉 해왔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 얘기 안 한 게 있어요.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계속 안 했단 말이에요. 사실 중학교 1학년 때도 상태 변화 이야기하면서 중학교 3학년 때도 화학 반응 이야기하면서 에너지를 꼭 언급해줬죠.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옛날 우리가 배웠던 얘기들의 반복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차근차근 새롭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 반응에서 반응물과 생성물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달라요. 그리고 그 에너지 차이만큼 에너지가 흡수되거나 방출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단순히 중3 때는 흡수됩니다, 방출됩니다 라고 배웠는데 말이죠.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 이름이 따로 있어요. 발열 반응이라고 해요. 생성물의 에너지 합이 반응물의 에너지 합보다 작습니다. 생성물의 에너지는 더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차이만큼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기 위해선 에너지를 내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를 방출하고요. 주위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내가 방출하니까 주변에서는 에너지를 받겠죠. 그리고 받은 만큼 온도가 올라갈 거예요. 수증기의 액화, 물의 응고 모두 다 그렇죠. 입자 배열이 규칙적으로 그 입자들이 둔하게 움직이는 상태 변화였어요. 연소, 금속의 산화 모두 발열 반응입니다.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 흡열 반응이라고 하고요. 생성물의 에너지 합이 반응물의 에너지 합보다 큰 경우예요. 큰 경우. 그러니까 얘네가 생성물이 되기 위해선 에너지를 얻어 끌고 와야 돼요. 주위의 온도가 낮아집니다. 주위로부터 에너지를 뺏어오니까 물의 기화, 얼음의 융해 모두 입자들이 활발해지고 입자들의 배열이 불규칙하게 바뀌는 상태 변화죠. 광합성, 질산암모늄의 용해, 질산암모늄과 물이 반응하는 용해 모두 흡열 반응의 예시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 에너지, 열 측정할 수가 있는데요. 물질이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열 에너지의 양 우리가 열량이라고 얘기했고요. 물 1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 우리가 비열, 물질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열용량이라고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거 여러분들 기억이 나시죠? 자, 비열은 물질 1g 질량도 맞춰준 거예요. 열용량 그냥 단순히 물질. 그래서 열용량은 비열 곱하기 질량이 되겠고요. 열량은 자 보시다시피 단위로 봤어도 비열 줄 퍼 그램 도씨, 열용량 줄 퍼 도씨. 열용량은 비열 곱하기 질량 해주면 되겠고 열량의 단위는 줄이니까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도씨 혹은 열용량 곱하기 온도 변화로서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의 양은 우리가 열량계를 사용하여 측정할 수가 있어요. 열량계는 보시다시피 스티로폼 컵과 뚜껑, 그리고 저어줄, 젖게, 온도계, 고무막에 물로서 구성되는데요. 고무막에 스티로폼 뚜껑은 그렇죠. 열량계와 외부의 열의 출입을 최대한 막아준 거예요. 이 열량계 안에서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바깥에서 열이 들어오거나 그러니까 이 열량계 바깥에서 열이 들어오거나 열량계 바깥으로 열이 빠져나가면 또 그 계산이 그 측정이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열량계 자체가 흡수하는 열까지 무시해서 우리가 열량을 측정하고요. 화학 반응에서 발생한 열량은 출입도 막았고 출입도 없다 가정하고 또 흡수한 열까지 생각을 안 하니까 발생한 열량과 열량계 속 용액, 여기서 물 같은 경우 용액이 얻은 열량과 같아질 겁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에서 출입한 열량은 열량계 속 용액이 얻은 열량과 같으니까 용액의 비열 곱하기 용액의 질량 곱하기 용액의 온도 변화량과 같을 거예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열량 계산해 볼 수 있겠고 또 역산하면은 비열까지 계산해 볼 수 있겠죠.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그 물질들의 질량 혹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그 물질들의 온도 변화 혹은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물질들의 그 비열 다 우리가 측정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자,
화학 원 정말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 용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차근차근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각각의 정의들 차근차근 다시 보시면서 아 결국에는 이제 화학 원도 수학 계산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이 되는 학문이지만 그 수학 계산들이 용어에서 와요. 오늘도 연용량, 비열, 열량 그 정의에서 시작된 것처럼 혹은 산화, 환원 그리고 산화수를 계산하는 그 기준들, 규칙들 하나하나 차근차근 정리해 주시고요. 그 정리를 통해서 차근차근 문제들을 풀어나가면서 정리해 주시고 꼼꼼히 따져보신다면 충분히 또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연용량까지 많은 얘기를 다뤘네요. 자, 그러면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고등학교 화학원. 이제는 화학원이 끝났죠. 고등학교 과학. 다음엔 어디부터 볼까요?